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영삼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참 의아한 그런 뉴스를 하나 좀 이렇게 버무려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차기 정치 지도자감, 대통령감이죠. 대통령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지난주 갤럽에서 발표한 1월 17일 금요일자로 이제 발표한 갤럽의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에서 참 놀랍게도, 그리고 특히 이 질문은 이 설문지 응답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응답자들의 이름을 그냥 얘기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드디어 대통령 후보로 지지하겠다라는 그런 응답이 1%나 나왔습니다. 특히 부산, 울산, 경남 지역하고 인천, 경기 이 지역에서는 3%, 2%까지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놀랍게도요, 광주 전라 지역에서는 전혀 안 잡혔거든요. 그게 이제 검찰 수사, 조국 수사, 그리고 검찰 개혁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것을 좀 약간 반영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것도 저는 이제 해석을 해봅니다만은, 아무튼 그건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24%인가 7%로 1위고요. 그 다음에 한교안 대표가 9%, 그리고 이제 쭉 안철수 4%, 그 다음에 유승민 2%, 이렇게 나오는데, 이 윤석열이 1%가 나왔습니다. 저는 정말 놀랐어요. 너무 빠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 결과가 단순히 놀라움도 놀라움이지만은, 결국에 문재인 대통령이 무지막지한 압박을 가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그 다음에 이 청와대의 권력자들의 측근들의 수사를 한치도 흔들림 없이 하는 윤석열 검찰에 대한 그런 신뢰를 보내는 국민들이, 그런 여권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여권에 완전히 미운털을 벗기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이 만들어준 결과가 아닌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흔들림 없는 소신 수사, 지금도 사실은 계속되고 있는데, 그게 역설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차기 대통령 후보로 세우겠다라는 그런 국민 여론이 전국에서 어떻게 1%까지 지금 나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서, 과거 이탈리아에서 있었던 하얀 손 있지 않습니까? 범죄의 전쟁에서 엄청난 성과를 나타냈던 이탈리아의 하얀 손 검찰, 그런 결과로 가지 않나는 그런 좀 우스운 생각도 해봤는데, 아무튼 제가 여러분 듣기에 좀 나쁜 소식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전달해 드리는데, 저 함께 이제 제가 사실은 전달하고 싶은 것은 사실 이겁니다. 왜 윤석열이 이렇게 대권 후보까지 됐느냐? 윤석열이 끝까지 파겠다는 거예요, 수사를. 근데 이 윤석열의 수사를 방해하는 이 청와대하고 청와대 이 비서관들,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리고 문재인의 앞제비가 쓰는 지금 검찰 몇 명 있잖아요. 법무부 차관이나 이성윤 중앙지검장, 그 다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들이 내놓은 정말 검찰 거의 해체 수준의 이런 직제 개편안, 이런 것들에 대한 거부 반응이 굉장히 지금 크다. 이 소식을 사실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해서 윤석열의 차기 대통령 후보 1%까지 나왔다라는 소식을 드렸는데요. 지금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2번이나 청와대가 거부했어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진보 판사, 그들 진영에 우리법연구회 국제법인권연구회 소속의 그런 판사들마저도 이건 안 된다. 정말 이렇게 가다가는
구속영장도 거부하게 그 차라리 그럼 구속영장도 거부할 거냐. 이런 그 반발이 나올 정도로 참 치졸하고 정말 초법적인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또 오늘은 보니까요. 이 최강욱 공직기관 비서관 있죠. 그 민정수석실 산하에 4개 비서관 중에서 하나인 공직기관 비서관. 이 최강욱이가 검찰 소환을 끝까지 버티고 지금도 안 나온답니다. 왜 안 나오겠습니까? 검찰 이 추미애가 딱 이렇게 검찰 인사를 쫙 해가지고 수사팀 싹 지급펜으로 지급 성향의 검사로 바꿔보려고 지금 수사팀과 대체수사 인사 난 뒤에 와서 조사받겠다는 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강욱이가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 최강욱이가 청와대 들어가기 전에 변호사 하고 있을 적에 조국이 뭐 선배 되나봐요 학교. 그래가지고 최강욱이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조국이 아들인가 딸이 자녀들이 그 뭐 인턴 했다라고 그게 가짜 인턴 증명서 그 발급해 준 거 아닙니까? 그것도 인턴 증명서 그 원하는 조국 부인이 갖다가 다 써서 준 거. 그거 저렇게 도장 찍어서 하지도 않은 걸 뭐 며칠 동안 뭐하고 해가지고 줘서 그걸 갖다가 대학원 입시에 그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서 나중에는 그 최강욱이 그때 찍어준 그 최강욱의 인장을 또 이제 정경심이가 이렇게 완전히 복사 떠가지고 조국이가 떴는지 정경심이가 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조국 부부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또 이조회까지 이렇게 했던 그 혐의 아닙니까? 이를테면 그것은 뭐 최강욱이가 저지른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가짜 인턴 증명서 발급에 관한 공범으로서 그 혐의를 받고 아니 검찰에 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하는데 아니 지가 뭔데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도 윤석열 검찰이요. 그거 물러나겠습니까? 끝까지 와라. 니 진짜 안 올래? 안 오면은 어떻게 뭐 누구 기다린다고? 뭐 수사팀 바뀌면은 너 기소 안 할 줄 알아? 수사팀 바뀌기 전에 기소해볼 생각이 모양입니다. 이렇게 윤석열 검찰이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경심이 그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9월 6일 날 청문회 끝난 날 밤 10시 반쯤에 그 소환 조사 없이 기소했지 않습니까? 표창장 2조 동양대 총장 표창장 2조 한 거. 그거 마찬가지로 최강욱이도 소환 조사 그렇게 불응하면은 소환 조사 없이 바로 기소해볼 모양이에요. 난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윤석열 검찰과 윤석열 총장이 대권 후보로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이 원칙,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끝까지 파는 이런 결단력. 이것 때문에 국민들의 어떤 그 신뢰를 얻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1월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어떤 사건은 열심히 하고 어떤 사건은 열심히 하지 않은 선택적 수사를 하면은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윤석열 너 이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 의혹 사건 너무 열심히 하지 말아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옛날에 그 균형자치비서관실 지금은 이제 지역발전비서관실로 이름 바뀌었죠. 청와대 지역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 영장 와서 자료 주라 압수수색 가서 하는데 청와대가 거부하고 또 조국 자녀 허위 인턴 증명 의혹에 대한 지금 피의자로 소환 조사하는데도 안 오는 현직 청와대 비서관이에요. 예? 이놈 그냥 안 오면은 소환 조사 없이 정경심처럼 우선 기소하겠다. 지금 그렇게까지 원칙으로 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윤석열 검찰이 박수받고 윤석열 총장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는 거죠. 대통령의 압력, 그 다음에 현직 청와대 비서관의 그런 버티기에도 웃기지 마라 이놈아. 그러면서 딱 기소를 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청와대 애들 얼마나 그 비열합니까? 비겁하고. 뭐예요? 왜 검찰 소환에 불응합니까?
1월 말일 내 1월 네 번째 주에 예정된 검찰 중간 간부 인사로 인해서 지금 수사팀이 모두 교체될 때까지 지금 최강욱이가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작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태를 부리고 있어요. 이런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자들이 지금 뭐 70명인가 총 4, 50월 총선에 나온다고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고 정말 웃기지도 않습니다. 또 하나는요. 윤석열 검찰을 죽이려고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서가지고 김호수 법무차관하고 그 다음에 이성윤 중앙지검장하고 이렇게 해서 만든 안이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법무부 검찰국장 할 적에 만들어낸 안입니다. 전국에 있는 이 검찰의 직접 수사부 많이 지금 축소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13군데를 더 추가로 아예 폐지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지금 청와대 문재인 울산시장 후보 문재인 대통령 관련 이쪽 수사하는 부서 있지 않습니까? 공공조사부, 옛날로 치면 공안부죠. 공공조사부하고 그 다음에 반부패 수사부 여기도 완전히 반으로 줄이고 또 폐지한다는 거예요. 이런 직제 개편 안에 서울중앙지검의 부장검사들이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은 이렇게까지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 반대 의견을 분명히 집단적으로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래도 뭐 강행하겠죠. 그렇게 해서 아예 윤석열 검찰을 갖다가 이 청와대에서 수사하는 부서를 갖다 아예 폐지시켜버리고 윤석열 검찰을 아주 그냥 절반이 아니라 그냥 아예 지금 뭐 거의 검찰 기능을 없애버리는 한 100으로 치면은 지금 80% 지금 날려버리는 이런 그 못된 직제 개편안을 갖다 가지고 압력을 가하는데도 절대 안 된다. 그리고 그런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청와대 관련 수사 내가 안 할 줄 아냐? 그러면서 일선의 부장검사들 그 다음에 차장검사 그 다음에 윤석열 총장까지 전부 국민의 입장에서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원칙적으로 수사를 계속하겠다. 불가역적으로 어느 누가 다시 오더라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해서 아무리 흩어놔도 어느 누가 오더라도 그리고 직제를 폐지하더라도 가지고 가서 끝까지 이 수사는 갖다 마무리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앙지검 부장들이 이렇게 돼버리면 이렇게 직제 개편을 해서 다 날려 없애버리면은 이 검찰 본연의 또 하나 중요한 역할인 부패 수사의 역량이 완전히 지금 거의 폐지되다 축소돼버리고 안 된다. 그리고 이 전문성 유지를 위해서 이 반부패 수사부나 근데 공공조사부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유지를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반대 의견을 분명히 냈어요.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마 1월 그 넷째 주 마지막에 법무부 직제 개편안 또 지그들끼리 뚝딱뚝딱 해버릴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끝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수사는 그만둘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일선 부장검사들, 부부장검사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그런 확고한 의견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러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에 대한 무한한 국민들이 신뢰를 주는 거고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차기 대권 후보로까지 지금 이렇게 1%나 나와버리는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다시 한번 무지막지한 검찰 죽이기 그리고 수사 방해를 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리고 그 앞제비 노릇을 하는 그쪽 문펜 그 검찰 고위 간부들 당장 이 반역사적이고 반민주적이고 정말로 우리 국민의 그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이런 무자비한 회책을 당장 그만둘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합니다. 예, 또 여러분 검찰에 움직이는 소식이 있으면은 또 정리해서 또 보고 드리고 이렇게 브리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